두 번째 세션 첫 번째 강연입니다. 백이동 KT 공간 영상 DX 사업 담당 상무께서 맡아주시겠는데요. 주제는 KT XR 테크와 메타버스 유즈 케이스입니다.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지만 앞선 세션에서 계속해서 등장했던 단어가 바로 이 XR인데요. 이 테크의 활용, 응용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백이동 담당께서는 KT 실감형 미디어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KT 전략기획실과 혁신기획실, 재무실 등에서 경영혁신과 투자사업 관리를 맡았습니다. 박수로 강연 경청해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KT 백이동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 귀한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넥스비즈 컨퍼런스에서 다룰 기회가 주로 이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메타버스를 집중 조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KT XR 기술과 그 다양한 응용 사례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용 사례를 보시고 메타버스 인사이트를 좀 얻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첫 번째 파트 1에서는 메타버스 시장 트렌드를 조금 살펴보고요. 파트 2에서는 저희 된 사례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 시장 트렌드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 작년에 상반기에 참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KT에서는 메타버스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현실 세상과 가상의 세상을 디지털화하여 사회, 경제, 문화활동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2021년 동안 보면은 지금 오른쪽 파란 버추얼 쪽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나오고 경제사회 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 그런데 사실은 보면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의 공간만 메타버스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실의 세상들이 네트워크나 각종 가상화 기술들을 통해서 디지털화되면서 가상화되는 이런 축들이 현실에서 가상으로 가는 이런 축들도 메타버스화인 것 같고요. 또 과거에 이제 게임으로 인식되던 가상의 세상들이 점점 현실을 복제하면서 들어오는 이 접점들 여기도 메타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세션 1에서 이제 그 저명하신 강사분들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가상 쪽을 많이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는 오늘 현실과 가상에 접목되는 이 사례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KT에서도 버추얼 쪽에 많은 사업 사례가 있습니다만 현실과 가상의 중간에 있던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고객 경험들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메타버스 혁명이라고 하는데 인터넷과 메타버스는 과연 어떻게 다를까 이런 부분을 잠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PC와 웹 시대에서 이제는 모바일 시대로 돌아가면서 3G, LTE, 5G 시대로 이제 실제로는 연결성은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성들도 과거에는 유선에서 무선으로 지금은 웨어러블 시대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터랙션도 옛날에 기계 위주였다 그러면 지금 사람 위주로 모션 인식 위주로 가게 되는 고객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메타버스가 숙성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통신적인 준비는 다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가 이제 씨앗이 돼서 지금 메타버스 혁명이 준비가 됐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작년에 우리 경제 주체들이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조금 요약을 해보면 우리 이제 메타버스를 주업을 하지 않는 BIT 기업들 또한 그들의 이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주로 이제 게임하고 SNS 기업들이 주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들은 이제 폐쇄형에서 지금은 개방형 플랫폼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제 메타버스가 전문 이제 테크 기업들은 그들의 영역을 넓힐 수 있고 그 최신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가 상반기 때 한번 이런 메타버스 트렌드가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요약을 해봤었는데 올해 22년 초에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크게 네 가지 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용 고객들이 이제는 이제 MZ 세대 위주에서 다양한 연령대로 이미 확산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이나 이제 소셜용으로 출발했는데 이제는 이제 B2B 마케팅이나 업무용하고 이런 이용 용도가 다양해지고 고객들도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다고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XR 기술들조차도 VR, AR 디바이스 위주였다 그러면 이제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정말 다양화되고 있고 그리고 메타휴먼이라는 이런 새로운 장르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는 고몰입형 디바이스가 출시되면서 XR 기술들이 훨씬 2D에서 3D 버전으로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보면 이제 XR 기반 사업이 있는데 이제는 XR 기술뿐만 아니라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DX 융합 기술들이 중요한 시대가 돼서 조심스럽지만 메타버스 태동기였다 그러면 이제는 메타버스 개화기를 넘어서 확산기로 이 기술들이 이제 효자 노릇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도 보면은 뭐 게임이나 ICT 회사가 주도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게임 ICT 이외에 이제 거의 국내 글로벌 또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투자가 작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타버스 생태계가 이제 그 좁은 영역보다는 제휴 협업 중심으로 가소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이제 올해도 이제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올해는 이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강국으로 접어들기 위해서 산업 성장이 가속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메타버스 트렌드에 대해서 지금 가볍게 좀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 이제 KT XR 사업들과 다양한 사례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 사례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이런 XR 이머시브 미디어 사업을 한 지 올해 9년 차입니다. 2014년에 이제 세계 최초로 홀로그램 전용 극장을 이제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VR 테마파크, 슈퍼 VR, 기가 라이브 TV 등 다양한 이제 서비스를 했었고, 작년에도 이제 활발한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 사례들을 준비를 했는데 가볍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 사례입니다. 저희가 AR 글래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자원공사나 공항공사에서 이제 AR 비대면으로 원격 협업하는 이런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이제 사례들을 연구를 하고 실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서 한국관광공사하고 관공서 같이 해가지고 AR 내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관광객들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VR 사례들인데요. VR은 저희가 이제 뭐 슈퍼 VR이나 뭐 여러분 아시는 이런 컨텐츠 기반의 사업들도 했는데 B2B 쪽에도 한번 접목을 해봤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하고 슈퍼 VR들 게임형 재활훈련 프로그램들을 도입했는데 이제 뇌가 불편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 치료를 VR을 통해 치료하는 이런 회복 훈련에 도입을 해서 지금 재활훈련에서 이제 접목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MR 쪽인데요. MR은 이제 우리가 그 글라스를 쓰나 HMD를 쓰지 않고 일반 공간에서 이제 우리 좀 그 이머시브 미디어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인데 저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상품화도 준비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상품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동영상 잠시 한번 저희 MR 스포츠 상품 동영상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보셨던 내용들이 이제 실내 공간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나 그다음에 뭐 미세먼지가 안 좋을 때 실내 공간에서 우리 이런 MR 스포츠 상품을 통해서 축구장을 농구장으로 변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좀 플렉시블한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이 구축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모션이라는 기술인데요. 지모션이라는 기술은 원래는 이제 이런 이제 가상 스튜디오에서 슈트를 입고 이런 가상 공간을 이제 추출하는 기술들은 전문 택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걸 좀 상용화를 했습니다. 영상만 본다 그러면은 사람의 움직임을 관절을 추출하고 이 관절의 움직임들을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을 해서 실제로는 아주 캐주얼한 이런 상용화할 수 있는 이런 지모션 기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현실과 가상을 좀 융합하는 이런 MR 스포츠 상품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지금 그 화면을 보시는 게 저희 연구원이신데 연구원이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 AI 엔진이 관절을 추출하게 돼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람의 움직임을 추출하는 스켈레톤 분석이 가능한 이런 화면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트릭스 뷰 기술들인데요. 이거는 360도에서 피사체를 360도에서 다양한 시각도로 볼 수 있는 이런 매트릭스 뷰인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2018년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세계 최초로 이제 구현을 했었는데, 이걸 상용화를 위해서 이제는 조금 무선화를 하고 이제 경량화를 해서 이 부분들도 이제 골프장이나 우리 이제 비대면 코칭 스튜디오에다가 이제 구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VR, AR, MR, 지모션, 매트릭스 뷰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충분히 이제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메타버스가 이제 완전 가상도 있지만 우리 현실 세계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이런 대면 강의들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가 말씀드렸던 지모션 기술들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할 수도 있고요. 직접 피드백을 주지 않고 언택트 피드백을 AI가 줄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이나 이제 진도 또한 AI를 통해 가지고 특화 AI LRS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리얼큐브라는 상품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빔 프로젝트를 써가지고 어린이집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상의 이제 스포츠 체험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인데 이게 이제 뭐 네트워크도 되고 그리고 이제 삼성 서울병원하고 서울대병원하고 해가지고 뇌훈련도 할 수 있고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뭐 재미있는 상품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컨텐츠들이 한 30개가 있고요. 전국에 한 40개 정도가 이미 깔려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대폭적으로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이거 상품화를 할 건데요. 올해 이제 2월 달에 MWC에서 뭐 출품하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그 관절 영상 추출 기술 그리고 이제 모션 유사도 평가 기술들을 접목하게 되면 이제 얘를 예체능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이제 K-팝을 활용해서 다양한 이제 그 교육과 엔터테인먼트 접목할 수 있는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뒷부분에서 한번 영상을 한번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What's the situation? 차츰 다가오는 새벽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 어딘가 날 끝에 찬란해
화면에 뭐 짧게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보면은 운동량 이제 칼로리 체크도 되고 그리고 강사하고 그 유사도 일치도도 체크할 수 있고 만약에 경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네트워크 통해 한다 그러면 이런 이제 K 컬처를 통해 가지고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이걸 배우면서 경연도 가능한 이런 뭐 재밌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제가 홀로그램 쪽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는 홀로그램 쪽을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홀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이제 사례들을 준비했는데 작년에 조금 많이 기억나는 부분들은 피포지입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정부가 피포지가 이제 2030 글로벌 그 목표 위한 연대 뭐 이런 약자인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손님들을 외국 이제 우리나라에 초빙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이제 줌이나 이런 비대면 화상회의 솔루션을 하기에는 행사가 너무 이제 뭐 버라이티하지 않아서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KT하고 같이 이제 홀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5G 네트워크 연결을 하고 여기 홀로그램 컨퍼런스에서 토론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을 하고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이런 초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뒤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는 2019년에는 마이클 잭슨 추모 10주년 음반 기자회견도 사실은 저희가 이미 홀로그램 텔레번스를 했는데 그때도 한국, 미국, 영국을 세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포지 행사인데요. 지금 저희가 광화문에 있던 행사장이고 반기문 총장님이 위원장님이셨고 여기는 스위스 청년입니다.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 청년들이 홀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토론을 했고 그때 반기문 전 유엔 총장님께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정말 그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통해서 정말 뭐 잘 기획된 행사라고 뭐 극찬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이제 스마트 캠퍼스 사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그 해군사관학교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선박이나 잠수함은 실내가 너무 좁아서 여기서 이제 많은 생도들을 교육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해군사관학교는 진해에 위치하는데 교수님들이 이제 서울이나 외국에 있는 이제 교수님들 초빙하는 이런 지리적인 제약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사관학교 이제 여러 이제 과정이 있을 텐데 실습들을 이제 실제로는 눈앞에 보면서 동작들을 자세히 피드백을 좀 받고 보고 싶다는 이런 실습의 한계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메타버스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미래형 캠퍼스를 구축을 하자. 그래서 합심을 해서 저희가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동영상 한번 들어주십시오. 스마트 체력 단련 시스템은 조정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체력 증진 플랫폼으로서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대의 로잉 머신을 통해 자신과 동료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경계할 수 있고 개인전 및 단체전이 가능하며 훈련 기록은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관생도들이 스스로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홀로그램 원격 강의 플랫폼은 마치 강의자가 현장에서 강의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환경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서울재경 근무지원대대에 홀로그램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저명한 강사의 접근성을 높이고 해군사관학교 통해관에도 홀로그램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사관생도와 같은 공간에서의 교육이 제한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함정복합 추진 체계는 구조물의 외형적인 형태만 볼 수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구조물 내부를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교육 콘텐츠입니다. 실제 사용되는 함정복합 추진 체계의 역설계를 통해 외형을 완벽하게 3D로 디자인하고 추진 체계의 엔진, 가스터빈, 감속기, 프로펠러 등의 동작을 현실감 높게 구현하였습니다. 360도 매트릭스 뷰 실습 체계는 교수자의 동작을 총 37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촬영하여 전방의 각도에서 실습 동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교육 컨텐츠입니다. 화학실험, 물리실험, 유도 등 교수자가 사전에 촬영한 실습 영상을 사관생도들은 태블릿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보고 싶은 관점에서 바라보며 학습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하면서 이 기술이라는 의미 자체가 실제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이제 고객들 이제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저희 고객님들이었는데 고객들한테 어떤 밸류를 제공할 건가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은 주안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홀로그램 텔레프레전스를 통해 가지고는 이런 시 공간의 제약을 극복했고 실제로는 제가 메타버스의 핵심이 이제 공간이라는 게 과거에는 이동의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공간은 접속의 개념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공간과 거리의 제약을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이라는 건 사실은 게임 같지만 실제 저도 지금 선박 추진에 지금 디지털 트윈 저걸 보면서 제가 만약 학생이었다고 그러면 훨씬 실질보다는 저런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선박과 엔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의 활용을 통해서 이런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을 했고요. 이 저간에는 이제 올해가 어떤 5G 네트워크나 그다음에 뭐 MEC 기술이 있어서 지금 그런 발달이 있어서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그 2월 중순에 강화시대가 이제 뭐 개막 단계별로 지금 개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강화시대를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풍류를 지금 만들었는데 강화풍류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버추얼 광화문 무대를 만들고 저기에서 이제 그 The Boys 그다음에 그 싸이가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공연장에서 실제는 가상 무대를 통해 가지고 그런 광화문을 버추얼 광화문을 환경을 비상으로 이제 공연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로 기억이 나는데 오른쪽 화면은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데 전주, 경주, 철원, 서울에서 4명의 연주자가 각자 다 연주를 하고요. 그 협연을 한꺼번에 무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국만이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5G 기술을 통해서 초저지원 기술을 기반으로 이런 이제 메타버스 기술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공연 문화를 좀 만들어준 이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은 가상의 환경에서 새로운 아바타를 통해서 이동하게 됐지만 이제는 이제 현실과 가상이 계속적으로 접목되고 있다는 이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그 현실하고 가상에 접목되는 사례들을 쭉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좀 주로 이제 체험형 메타버스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요약을 한다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점점 하이브리드화 되면서 과거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이브리드 익스피리언스 고객 경험들을 제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은 점점 확대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격차가 지금 사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시대는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고령 사회나 이런 이제 뭐 특정을 이제 이 서비스를 경험 못하는 이런 디지털 이제 격차 해소가 문제가 될 텐데 실제로 이런 체험형 메타버스들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예체능 교육 쪽에도 활용을 한다든지 스마트 관광에 이제 이걸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교육 훈련이나 시뮬레이션 도구를 하면서 점점 더 이런 다양한 분야로 확산이 될 걸로 메타버스의 영역들은 점점 넓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KT가 이제 디지코 KT라는 이런 비전을 선포한 바가 있는데요. 디지코 KT는 우리 이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로 해서 이제 저희는 ABC라고 부릅니다. ABC 역량과 지금 이런 XR 기반으로 이제 우리 이제 고객들에게 그 편리성을 제공하고 새로 이제 그 다른 산업 분야의 혁신을 리딩하는 이런 이제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도 그렇고 디지털 이 기술도 그렇고 기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뜻한 기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웜테크를 지향하는데 앞단에 제가 많은 사례들을 이제 짧게 보여드렸는데
리얼 큐브에 대해서 어린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리얼 큐브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그 피포지에서 청년들이 만날 수 없는 청년들을 만나게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시간과 공간을 이제 제약을 극복을 한 거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을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네트워크 회사니까 연결과 공유의 가치를 극대화를 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따뜻한 기술을 활용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메타버스가 작년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뭐 다른 사례가 나올 거고, 올해도 이제 본격 성장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방형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지금 오늘 이런 컨퍼런스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간다고 그러면 특정한 기업이 뭐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방적 협력과 공유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KT에서도 이런 메타버스에서 저희와 파트너들과 함께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를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서 감사드립니다.